이미 소멸된 특허입니다. 결국 마감 후에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따뜻함을 전하는 이름 OCC 옥천케미칼. 오늘은 단열 마감제로 인테리어 시공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자재죠. 흔히 이보드라고 불리는 PP보드. 특히 우리 옥천케미칼의 신제품을 중심으로 페인트와 도배 시공성, 품질 기준, 그리고 정품에 대한 진실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저품질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고품질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요즘 도장 마감 많이 하시죠? 특히 화이트 페인트 한두 번 칠하면 쫙 펴지고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기존 PP보드는 대부분 재생 원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짙은 회색이나 어두운 회색 바탕이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이 바탕색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벌에 2번, 3번, 많게는 4번까지 이렇게 페인트를 더 칠해야 이렇게 겨우 바탕이 가려지게 되죠. 이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페인트가 많이 들게 되죠. 인건비도 올라가고 결국에 시공 단가도 올라갑니다. 페인트 작업자분들도 이거 손 좀 많이 가네 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이번에 옥천케미칼에서 출시한 도장 전용 흰색 PP보드는 처음부터 PP판을 밝은 백색 원료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탕이 아예 흰색이에요. 비침 현상이 없이 페인트가 잘 올라가고 잘 먹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한두 번만의 도장만으로 충분한 마감이 가능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신재 비중이 높은 거의 100%에 가까운 고순도 백색 PP 원료를 사용을 하고 PP판을 얇게 만들지 않고 적정 두께를 약 3mm 정도 유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일부 제품들은 애초에 이런 흰색 PP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흰색 PP보드를 만들 수 없느냐인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비침 현상 때문입니다. 줄본드 방식은 단열판과 PP판 사이에 약 1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줄 형태로 이렇게 줄본드를 도포해서 접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띄엄띄엄 접합된 부분은 이렇게 흰색 PP판을 붙이게 되면 속에 있는 줄본드 자국이 고스란히 비칩니다. 결국에 이 줄본드 제품은 흰색 PP보드를 만들어도 보기에 너무 지저분할 뿐더러 외관 품질이 완전하게 떨어져서 실제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반대로 옥천케미칼의 제품은 단열판과 PP판 양면에 접착제를 전체 도포를 하고 압착 접합하기 때문에 접합 자국이 전혀 비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애초에 흰색 PP보드를 안 만들거나 못 만들어요. 만들더라도 적당히 회색 느낌 나는 수준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줄본드 방식. 이게 뭔지 아실까요? 말 그대로 이렇게 접착제를 줄처럼 띄엄띄엄 바르는 방식입니다. 판넬 전체에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본드줄 몇 개만 띄엄띄엄 이렇게 뿌려놓고 찍어 붙이는 거예요. 이 단열판과 PP판이 떨어져서 벽 표면 자체가 무너질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결국 마감 후에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단열도 새로 해야 하고 도배랑 페인트도 싹 다 새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생각만 해도 머리 너무 아픕니다. 이 반면에 옥천케미칼은 고르게 도포를 하고 압착 롤러로 밀착을 합니다. 또 14일 숙성이라는 숙성 과정까지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이 마감 후에 들뜸, 이격, 비침 없이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한 거예요. 제품 구매하실 때 접합 방식을 꼭 물어보고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PP보드, 이보드,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고를 수 있을까요? 우선 PP판과 단열판 각각의 품질 기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이 PP판은 벽체 역할을 하는 자재입니다. 일부 제조사에서는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재생 원료랑 무기질 첨가제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품은 절단할 때 이 PP 패널이 깨지거나 색상이 너무 어두워집니다. 무기질 첨가제가 많으면 피스를 박는 경우에도 잘 물리지 않고 그냥 깨져버리고 재생 원료가 너무 많으면 또 중금속 같은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이 밝고 재단할 때 깨지지 않는 제품이 좋은 PP판입니다. 그리고 단열판에 대해서는 흔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 단열판이 단단하면 좋은 제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표면의 단단함은 단열 성능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이유는 밀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두께에 맞게 재단이 들어갈 때 열선 재단이라는 가공법 때문에 이 표면이 매끈해지고 딱딱해진 것 뿐이죠. 이 플라스틱을 보면 불로 지지면 이렇게 녹으면서 딱딱해지잖아요. 이런 압출법 단열재도 재단 방식에 따라서 표면이 단단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게 단열 기능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열재의 핵심은 안에 얼마나 많은 공기층이 있는지 그리고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옥천케미칼은 밀도 33kg 이상의 국내 최고 밀도 제품으로 이런 13T PP보드 생산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형도 적고 단열 성능도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열재의 진짜 밀도를 느끼고 싶다면 이 표면이 아니고 옆면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열에 녹은 이런 단단한 표면에 속지 마시고요. 이 밀도와 공기층이 중요하다는 점, 이 옆면을 꼭 눌러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꼭 해야겠는데요. 여태까지 시장에 정품이라면서 특허번호 제10-065410 뭐 이렇게 딱 붙어서 마케팅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특허요, 이미 소멸된 특허입니다.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 판결까지 났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일부 유통사는 이걸 마치 공신력 있는 인증처럼 소비자한테 설명하고 정품이라는 이름 아래 비싼 값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품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자재 선택이 망설여진다면 부채표, 바카스와 같은 상표 디자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물론 나름 인지도 있는 상표를 가진 업체라면 적어도 지킬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질 관리는 하겠지만, 문제는 이보드라는 이름으로 저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품 마케팅이나 저가의 제품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진짜 PP보드 성능과 시공성을 판별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희 옥천케미칼은 PP보드가 맨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부터 특허 출원일을 정식 채용해서 기술 이전을 받았고요. 전용 생산 설비와 생산 공정을 갖춰서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 유일하게 이런 도배용 연회색 PP보드 그리고 도장용 백색 PP보드를 모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곳이죠. 품질 차이 써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눈으로 보면 더 확실하고요. 단열과 마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단열재 PP보드. 이제는 상표 혹은 상표 디자인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되고요. 접착 방식, 줄본드 제품이 아니라 전면 도포인지 확인하세요. PP판 색상, 밝은 색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단열재 밀도, 이 표면이 아니고 옆면을 꼭 손으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품이란 말에 속지 마시고요. 이미 소멸된 특허에 의존하지 마시고 품질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공자와 소비자가 후회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자 발생 확률이 가장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지 자재값 몇백 원 싸게 쓰려다가 단열도 제대로 안 되고 도배 페인트까지 싹 다 새로 해야 될 수가 있어요. OCC PP보드, 도배용도 도장용도 하자 없이 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혹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뜻함을 전하